그럼 백제의 도성인 한성을 찾아볼까요? 백제 사람들은 튼튼한 성을 지었어요. 여기에 있는 풍납동 토성이 대표적인 백제 초기 성입니다. 풍납동 토성은 3세기 중후반 또는 4세기 중반쯤 완공하였고 4세기 말과 5세기 중반에 증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 아랫변 너비가 약 43m이고 높이가 12m 이상, 총 둘레 3.7km 정도인 거대한 성입니다. 이 토성을 쌓는 데 연 인원 200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고대에 이렇게 큰 성을 쌓기란 매우 어려웠으므로 풍납동 토성이 단순한 성이 아니라 백제 왕과 같은 매우 큰 권력자가 살았던 성임을 알 수 있어요. 고대 국가의 성은 보통 성벽 바깥에 해자가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에도 해자가 있었으며 한강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해요. 풍납동 토성 안에는 출입구가 있는 오각형 또는 육각형 모양의 집자리, 제사를 지냈거나 관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와집들, 그리고 잘 정비된 도로도 있었어요. 풍납동 토성의 남쪽에는 몽촌토성이 있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한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북성은 지금의 풍납동 토성, 남쪽에 있는 남성은 지금의 몽촌토성으로 보입니다.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뻗어나온 구름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몽촌토성은 군사들이 머물렀던 방어용 산성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은 한때 왕이 머물렀던 왕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풍납동 토성의 여러 기와집 중 특별한 모양의 건물을 찾아보았나요? 이 건물 주변에 우물도 있고 왕실 물품 보관 창고도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 제사 시설이었어요. 그러면 카메라 뒤쪽에 사당의 안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백제 사람들은 풍납동 토성 안에 사당을 짓고 동명왕에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동명왕은 고대 국가 부여의 시조 왕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북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고 백제를 세운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백제 왕들은 자신의 뿌리를 부여라고 생각하여 동명왕을 위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긴 파이프처럼 생긴 이 유물은 풍납동 토성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풍납동 토성 땅 속에서 사용한 물들을 흘려보내던 하수도관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흙으로 만든 관, 토관입니다. 풍납동 토성 모든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왕궁과 관청 등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제 사람들이 4에서 5세기경 이미 하수도 시설을 갖출 정도의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았으며 이러한 토관을 제작할 만큼의 뛰어난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백제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살펴볼까요? 청동기 시대의 마을을 관찰할 때 청동기 시대의 집들도 보았죠? 그때는 반지하의 네모난 움집이었는데 백제의 집은 출입구를 뺀 나머지 부분이 오각형 또는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움집입니다. 4에서 5세기의 백제의 수도 한성의 집들은 대개 출입구 반대쪽 벽에 부뚜막을 만들어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청동기 시대까지 움집 중앙에 위치했던 화덕이 벽 쪽으로 이동하면서 부뚜막으로 발전하였어요. 부뚜막 위에는 백제 사람들이 증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던 여러 토기들이 있어요. 바로 계란 모양 토기와 시루입니다. 요즘에도 떡과 같은 음식을 찔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시루빗 바닥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계란 모양 토기 안에 있는 물이 끓으면서 생긴 증기로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어요. 백제 사람들은 떡만 쪄서 먹었던 것은 아니고 고기와 곡식 등 여러 재료의 음식을 쪄서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풍납동 토성의 축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 오면 실제 백제 사람들이 쌓았던 성벽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 단면을 보면 한 번에 걸쳐 완성된 것이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증축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풍납동 토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풍납동 토성을 쌓을 때는 판축법과 부여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흙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나요? 판축법이란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고 나무 상자를 만든 다음 흙이나 모래를 붓고 커다란 기둥으로 층층이 다져 시루떡처럼 쌓아 올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널찍한 판과 쌓다 다지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판축법이라고 부릅니다. 흙 위에 또 어떤 재료가 보이나요?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찾았나요? 부여법은 성벽을 처음 쌓을 때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넣고 흙을 부어 쌓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부여법으로 성벽을 쌓으면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성벽 단면을 자세히 보면 먼저 대지를 평평하게 고르고 뻘흙으로 단단하게 다진 후 판축법으로 흙을 차곡차곡 쌓아 중심 성벽을 만들었는데 이때 덜 다져진 바깥쪽은 일부를 비스듬히 잘라내어 정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같은 방법으로 흙을 쌓고 다시 바깥쪽은 잘라내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성벽을 쌓았어요. 또한 중간중간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갈을 덧대기도 했어요. 판축할 때는 주로 고운 모래흙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판축법과 부여법으로 쌓은 풍납동 토성을 통해 3에서 5세기 백제인들의 우수한 토목 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백제는 판축법과 부여법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일본에 전해 주었어요. 우리는 오늘 청동기 시대의 마을 풍경과 그 뒤 철기 시대의 백제 왕도 한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